안녕하세요. 한국 정부가 최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서 더 이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요인은 다양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정치 이슈, 그리고 수출 품목 쏠림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 또한 민생 소비 쿠폰 발행, 국채 발행, 추경 집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이미 한국 경제는 불난집이었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도 환율 1,400원 이상 상승한 요인이 마치 한미 협상에 따른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많지만 이미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미 협상 우려로만 이렇게 상승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미국이 한국 돈을 이용해서 본인들 나라의 공장 증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 펀드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환율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렛츠고! 그러면 통화 스와프란 도대체 뭐냐? 우선 통화 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을 서로 교환해서 금융시장의 달러 부족 사태나 급격한 환율 변동을 방어하는 제도인데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 빌려주고 미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겁니다. 목적은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달러 유동성 확보, 그리고 환율 급등 방지인데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약 300억 달러 수준을 통화 스와프했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달러가 부족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한국 기업들도 달러가 구하기 힘들어지고요. 이럴 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국내 시장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도 막고 금융시장도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기간은 영구적이지 않고 보통 6개월 또는 1년 정도를 계약하고 연장하기도 합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통화 금리만큼 이자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통화 스와프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거나 급격한 환율 변동이 예상될 때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단순히 돈 바꾸기가 아니라 국가 간이 서로 신뢰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미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이고 미국이 보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왔을 때 환율은 어떻게 변동을 할까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시장에 풍부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다시 원화 강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달러로 도망가면서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5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확보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방어할 수 있고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외환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되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율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수단은 아니고요. 만약 통화 스와프 만기 이후에 연장이 안 되면 달러 유동성 지원이 당연히 끊기고 다시 시장 충격이 올 수 있으니 그 전에 내부적으로 환율을 안정시켜야겠죠. 이 차트는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입니다. 실제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언제 체결되었냐면 2020년 3월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기 전에는 환율이 거의
1280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체결되고 나서부터 환율이 급락하면서 1230원대로 하락했고 그 이후에 쭉 하락했었죠. 하지만 현재 환율 수준은 정말 처참합니다. 작년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도 있었고 한국 경제가 오로지 부동산 그리고 표심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내부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돈만 풀고 있고요. 국채만 찍어내고 있고 정말 대혼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해서 고신용자 금리 올리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고신용자는 당연히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데요. 왜냐? 신용점수 관리를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신용자를 위해서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돈을 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 논리를 완벽히 위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그러면 신용점수를 지켜온 사람들은 뭔가요? 10대부터 고생해서 열심히 20대에 취업해서 저축해서 어렵게 신용점수를 높여놨더니 그걸 떼서 신용관리 안 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건 정말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절대 다수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로 포장해가면서 경제 논리를 망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설마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한국의 최신 9월 말 외환 보유액 현황을 보시면 4,220억 달러 수준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수준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한국은 바로 제2의 IMF가 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수준이고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요즘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든 다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질서가 모든 게 힘의 논리로 정렬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 수준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요. 미국은 미국 내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는 방안을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는 보증 및 대출 형식의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깡패냐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관세 25%를 내면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고요. 다 협상의 기술이겠죠. 차라리 관세 25% 내면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죠. 결국 관세 25%가 적용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를 다시 보시면 어쨌든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환율이 1300원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00원을 돌파하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월봉 차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고환율로 인한 누적 피해가 다 쌓이고 있었고 이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한국이 국방력이 약한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AI 그리고 신성장 사업, 국방력에 힘쓸 동안 한국은 내부적으로 정치 싸움 그리고 수출도 안 되는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오로지 부동산만 부양해서 한국 같은 인구 구조에서 40세 이상 인구에게 표심을 얻어서 정권 연장하고 내가 정치하는 시기에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미래로 다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그들은 현재 없거든요. 트럼프는 내부가 시끄러운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 나라를 공격해서 얻어낼 것을 다 얻어냅니다. 내부가 일단 시끄러우면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해도 반반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색깔론이 아닌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런 게 아닌 전체 국익을 위한 국민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